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의 중첩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의 중첩 현상. 영어로 슈퍼포지션. 슈퍼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y에 xt 이래 가지고 이게 a에 사인 혹은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 이제 또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요걸 y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쓰느냐면 f의 xt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법으로는 psi xt 이렇게 쓰게 돼요. 이 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의 중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이 아주 특수한 성질인데, 파가 어떻게 되냐면 psi1이라는 파가 있더라. psi1이라는 파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있고, 그래서 psi1을 표시하면 a에 sin, 그 다음에 뭐 k1 x 플러스 오메가 1 그 다음에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psi2라는 게 보면 이거 a1 이거 a2 sin k2 x 플러스 오메가 2 t 플러스 y1 y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함수들이 이제 psi1 psi3 psi4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요 함수들을 전부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psi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psi를 함수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psi1 플러스 psi2 psi3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하나의 파로 만들 수가 있더라.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파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된 파는 psi라는 하나의 우리가 새로운 파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놈이 어떤 파를 만들어 주게 되면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파를 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요게 바로 파의 중첩이라는 그런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음파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 음파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음파 하나 안에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면 psi1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psi2라는 게 이게 이제 psi1이다. 그 다음에 psi2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 다 합친 하나의 어떤 파로 우리가 이걸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파를 각각 다 만들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음파에 대해서는 지금 요걸 이야기하기로는 조금 복잡해요. 시각적으로 완전히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파, 전자광파 혹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전자기파는 횡파이기 때문에 이거 시각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저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파가 두 개의 파 psi라는 게 있으면 psi1 플러스 psi2를 우리가 해보면, 두 개를 접해보면, 요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두 개만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정폭이 돼가지고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간섭.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더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더 시각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호수에다가 돌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파가 점점 진행을 해오다가 두 개의 파가 만나면 어떤 때는 보강 간섭이 돼 가지고 파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어떤 때는 상쇄 간섭이 나와서 파가 겹쳐져 가지고 이놈이 완전히 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라 이렇게 칭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교과서에는 이제 강조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파의 중첩의 일종이다. 파의 중첩의 일종이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를 이제 두 개의 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광파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니까 우리가 상쇄 간섭, 보강 간섭을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멍을 두 개를 뚫어 놓고 빛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합시다. 지금은 이제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빛이 보면은 파장이 다양하다, 이게. 파장이 다양하니까 이게 이제 상쇄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는 일으키는데,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단일 파장을 단일 파장의 파를 여기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단일 파장을 보내주게 되면 이게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파로 우리가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단일 파장의 파를 보내주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 이 상이 맺히게 된다. 상이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 이 상을 지금 분포도를 한번 보게 되면 요점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강한 파가 나타났다가, 강한 빛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서 요렇게 우리가 파가 나타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의 요쪽에 이제 강한 파가 나타나는 거는 보강 간섭, 이쪽에 작은 파가 나타나는 건 상쇄 간섭.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파의 경로차가 얼마가 되느냐, 두 파의 경로차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A라고 하고, 요거를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경로차를 우리가 델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요 빛이 요쪽으로 갈 때의 경로를 가는 거하고, 요 빛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경로를 맞이하는 두 개의 경로를 보게 되면, 경로차가 요게 경로차가 되는 거죠. 요게 델타다. 요게 델타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차 델타를 보게 되면, 델타라는 게 요걸 지금 A라고 표현했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요거를 D라고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요게 D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D에 경로차라는 건, 델타라는 건 D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사인 세타가 람다의 정수배이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보강 간섭이다. 그 다음에 D의 사인 세타가 n 플러스 2분의 람다의 정수배의 2분의 1이 되게 되면 이게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한번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요게 이제 파가 이렇게 가는 거죠. 보강이 될 때는
보강이 될 때는 첫 번째 판은 요걸 X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게 이제 풋사이다. 첫 번째 판은 요 위에 판은 지금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판은 지금은 이제 항상 파라는 거는 람다 배만큼 그래서 여기서 n이라는 게 정수를 이야기.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를. 그래서 파라는 거는 항상 람다 배만큼 나오면 똑같은 모형을 갖게 되니까 델타가 n은 람다의 정수배가 되게 되면 첫 번째 파는 요게 이제 R1이라고 요게 R2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파가 요렇게 지금 모형을 그리고 가고 있으면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똑같이 요렇게 그 다음도 여기 겹친다. 파가 두 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강간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상쇄간섭이 될 때 이야기는 요걸 X라 하고 요걸 이제 포사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상쇄간섭이 될 때는 첫 번째는 지금 위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상쇄간섭이 일어날 때는 N 정수배의 2분의 1 파장의 반배가 더 많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앞에는 보강간섭이 될 때는 이렇게 서로 겹치가 되는데 상쇄간섭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된다. 상쇄간섭이 일어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앞에 거는 요래 되는데 뒤에 거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상쇄간섭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장의 정수배의 플러스 2분의 1밖에 됐었으니까 상쇄간섭이 나타나서 두 개가 전혀 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서 우리가 상쇄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파에서 보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으로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음파에서 보면 음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질한 소 한 부분하고 매 한 부분이 있게 되니까 이놈이 음파도 요게 두 개의 경로차가 람다의 정수배이면 우리가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에 이게 n 플러스 2분의 1 되려면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부분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의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파의 중첩이고 그래서 중첩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전자기파 형태로 파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형태로 파가 날라오는데 그게 이제 푸사이가 요 이제 하나의 파로 여러분들에게 날라오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정보를 심을 수가 있다. 거의 뭐 N은 개의 정보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를 여러분들 휴대폰이 받아가지고 요놈을 이렇게 분리를 해내요. 이렇게 분리를 해낸다. 그래서 분리를 해내면 여러분들이 그게 뭐 동영상을 보든지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정보를 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수많은 정보를 다 실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양자역학이다. 양자역학이다 이러면 이제 미세물질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전부 다 파로 물질을
양자역학은 물질의 거동 내지는 모든 것을 파로 해석하는 그런 학문을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시 물질을 생각을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지금 고전역학을 배우고 있는 거죠. 고전역학은 모든 것을 입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물질을 내부로 두드려 봐서 원자 이하로 들어가면은 원자 이하로 우리가 물질을 하면 이제 이게 전자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원자 핵 이런 어떤 물질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인데 그거는 전부 다 파로 해석을 다 한다. 파로. 그래서 데이터가 전부 다 파로 다 나오게 돼요. 파로 해석을 하고 데이터가 파로 다 나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물질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 파로 해석을 해서 데이터를 다 우리가 얻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의 이제 해석하는 중에서 우리가 이제 파를 해석한다. 파의 그 특이한 성질이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 1번이 슈퍼포지션.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슈퍼포지션. 여기 이제 프사이라는 파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슈퍼 포지션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탱글먼트. 이게 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얽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기 파나 이런 파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X고 F 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지금은 이제 전자기파는 파장이 원체 짧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의 시간에 이걸 측정을 해보면 요 놈이 요 평균선에서 아래쪽에 있거나 그 다음에 임의 시간에 측정해보면 요게 위쪽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 밑에서는 마이너스, 요 밑에는 플러스 있는 요 두 개의 상태만 계속 나타나는 거죠. 임의 시간에 아무 때나 측정을 해보면 여기 위쪽에 있거나 임의 시간에 측정을 해보면 아래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다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위쪽에 잡히는 거를 0이라고 생각을 하고 1로 생각하고 아래쪽에 있는 거를 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평행 기준은 이게 이제 항상 항상 0과 1이 로기 때문에 0과 1이 한 파장 안에서는 0과 1이 공존한다. 공존. 공존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인탱글먼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시간에 아무리 측정해보면 0아이면 1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뭐 딴 해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슈퍼포지션하고 인탱글먼트 이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